그래서 오늘은 선형대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특이값 분해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이값 분해는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라는 그래서 SVD라고 이제 많이들 부르죠. 특이값 분해는 일반적으로 n by n, 그래서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닌 어떤 정사각 행렬이 아닌 렉탱귤러, 직사각형 형태의 매트릭스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m이 더 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걸 띠난 매트릭스라고 부르죠. 왜냐면은 이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더 길고, 마찬가지로 n이 n보다 크면 패타한 매트릭스라고 부르죠. 랭크 오브 a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든 이제 이 칼럼이나 아니면 로우들 중에서 서로 인디펜던트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그런 얘들의 개수를 랭크 오브 a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랭크 오브 a나 랭크 오브 a 트랜스포즈나 교회 같다라는 걸 이제 알잖아요, 그렇죠? 랭크 오브 a 트랜스포즈, 랭크 오브 a가 같기 때문에 적어도 둘 중 m과 n 중에 둘 중에 작은 것보다 더 작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랭크 a는 일단 m과 n의 미니멈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a를 이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한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a가 만약에 m by n이라면 이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m by m의 u 그리고 n by n의 v 벡터를, v의 행렬을 이렇게 오소고널하게 구성을 해서 분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시그마는 m by n이고 이 미니멈 m과 n 사이 중에서 이런 정사각 행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정사각 행렬은 다이어고널 매트릭스고 나머지는 0으로 제로 패딩이 되어 있습니다. 0으로 꽉 채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싱귤러 밸류가 모여있는 이 시그마는 이제 다이어고널 매트릭스, 그리고 나머지는 제로 패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제 관습상 시그마는 큰 얘를, 그러니까 제일 가장 큰 얘를 시그마 1, 그 다음을 시그마 2, 그 다음을 시그마 3 이렇게 쭈쭈쭈 해서 시그마 r까지 해서 결국에 a의 랭크 개수만큼 생기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U 오소고널 이제 매트릭스의 이 U의 이제 R개의 칼럼들은 이제 칼럼 스페이스에 있는 것이고, n-R개의 칼럼은 left null 스페이스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R개의 V 트랜스포즈의 R개의 칼럼들은 로우 스페이스, 나머지는 null 스페이스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소고널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양변에 이제 V 오른쪽에 V를 곱해주면 A, V는 U 시그마라는 이제 매트릭스 나오죠. 이게 지난번에 고유값 분해와 굉장히 유사하죠. 고유값 분해도 A, V가 V 그리고 이거 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A, V는 U 시그마로 표현이 됩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왼쪽에 U 트랜스포즈를 취해주면 U 트랜스포즈 A는 시그마 V 트랜스포즈가 되고, 이 전체에 트랜스포즈를 취해주게 되면 A 트랜스포즈 U는 V 시그마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U랑 V랑 이제 시그마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이제 구체적인 계산과 관련된 문제가 필요할 거예요. 이때 우리는 AA 트랜스포즈를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함으로써 U를 구할 수 있고, A 트랜스포즈 A를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아이겐 디컴포지션 함으로써 V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AA 트랜스포즈를 직접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U 시그마 VT 그리고 V 시그마 T UT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가운데 U VT와 V는 I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그마 T는 일반적으로 제로 패딩이 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시그마 람다라는 싱귤러 밸류를 다이어고널 엘리먼트로 갖는
애들이죠. 결국에는 이걸 두 번을 곱하기 때문에 얘 다이고널 텀은 시그마 1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 그래서 시그마 r의 제곱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0으로 패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바로 U는 오소건을 매트릭스, U 트랜스포즈도 오소건을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시그마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 아이겐 디컴포지션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AA 트랜스포즈를 가지고 고유값 분해를 하면 이 시그마를 알 수 있다. U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시그마는 일반적으로 0보다 크다고 일단 가정을 하기 때문이죠. 네. 마찬가지로 A 트랜스포즈 A를 시키면 V 시그마 T UT 그리고 U 시그마 VT가 돼서 가운데 UT와 U는 I가 되고 이 시그마 T 시그마도 대각 성분이 시그마 1제곱, 시그마 2제곱, 시그마 R제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또한 A 트랜스포즈 A를 아이겐 디컴포지션 함으로써 V라는 아이겐 벡터들로 구성된 이제 매트릭스를 찾아내고 이 시그마 트랜스포즈 시그마도 다이아고널 텀을 싱귤러 밸류의 이제 스퀘어된 값을 갖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산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A 트랜스포즈와 A 트랜스포즈 A를 아이겐 디컴포지션 함으로써 고유값 분해하여서 A, V는 V, 람다 이런 식으로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A가 U 시그마 VT이기 때문에 특성들 조금 주목할 만한 특징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일단 A, VJ는 시그마 J, UJ죠. 이 관계에 의하면 그렇죠? 그리고 양변에 A 트랜스포즈를 이제 취해주게 되면 A 트랜스포즈 UJ는 A 트랜스포즈 UJ는 VJ 이 시그마죠. 그래서 시그마 J의 스퀘어가 되고 VJ가 되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A를 한 번 더 취하게 되면 AVJ 전체의 이 시그마 J가 결국에 아이겐 밸류로 이렇게 뭔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처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VJ 자체에 대해서 AVJ 자체에 대해서 이 AA 트랜스포즈를 통해서 아이겐 벡터로 뭔가 보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이겐 밸류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AA 트랜스포즈 UJ는 시그마 J 스퀘어의 UJ이고 양변 A 트랜스포즈를 취해주면 A 트랜스포즈 A의 A 트랜스포즈 UJ는 시그마 J 스퀘어의 A 트랜스포즈 UJ죠. 이에 따라서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벡터로서 A 트랜스포즈 UJ가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아이겐 밸류로 시그마 J의 스퀘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VJ 트랜스포즈 AJ A 트랜스포즈 AVJ는 VJ의 트랜스포즈 시그마 J의 제곱 VJ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AVJ의 노름의 스퀘어가 결국에는 시그마 J 스퀘어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가 그 크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VJ의 A를 취하면 그 길이는 시그마 J가 된다. 네, 마찬가지로 UJ A 트랜스포즈 UJ의 노름은 시그마 J의 스퀘어죠. 그래서 이 크기도 똑같이 시그마 J로 된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그래서 만약에 A가 -1, 2, 2라는 3x1 벡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는 당연히 -1의 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2제곱이니까 9가 될 것이고 A의 트랜스포즈는 제가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군요. 네.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각각의 아이겐 벡터들의 모임은 이렇게 되었었고 각각의 컬럼들이 갖고 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결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A는 이 U 행렬과 3x3죠. 그리고 3x1의 시그마 행렬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여기서 루트 9로서 3이 튀어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9에서 루트 9로서 3이 튀어나온. 이게 바로 싱귤러 밸류 시그마 1이죠. 그리고 1 바이 1으로 여기에 대한 V를 1로 잡으면 정확하게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랭크가 1인 경우죠. 왜냐하면 애초에 인디펜던트한 칼럼이 하나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으로 패턴 매트릭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위에 건 이제 띵한 경우죠. 띵한 매트릭스고, 패턴 매트릭스의 경우 A 트랜스포즈 A를 취하니까 이런 매트릭스가 되었고, 계산을 해보니 이런 이제 아이겐 벡터들이 튀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싱귤러 밸류는 3과 1이 나왔고, 실제로 이것들은 시그마 1의 스퀘어, 시그마 2의 스퀘어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A 트랜스포즈도 똑같이 2x2에 대해서 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고, 네, 이때 이것이 V가 되고, 여기 이제 똑같이 V 트랜스포즈가 될 것이에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V, U 트랜스포즈가 나올 것이고. 네, 그래서 이 3, 0이라는 이 시그마, 트랜스포즈 시그마가 동일하게 나왔고, 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듯이 시그마 1의 제곱은 3이고 시그마 2의 제곱은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디컴포지션을 해주면, 크기를 먼저 정해주면 A가 지금 2x3였죠. 그럼 2x2 곱하기 2x3 그리고 3x3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U 그리고 루트 3과 1이 잘 들어간 시그마 그리고 V 트랜스포즈가 잘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랭크가 2죠.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는 피벗의 개수가 하나로 되어 있을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두 개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랭크가 2고. 네, 그래서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 트랜스포즈 A와 AA 트랜스포즈 모두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했지만, 실제로는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한쪽에만 한 후에 U나 V 중 하나만 찾고 시그마를 확인함으로써 그냥 단순히 A, V는 시그마, U 시그마라는 관계식을 통해서 UI를 알아낼 수 있다고도 합니다. 네, 그러면 아이겐 디컴포지션의 기하학적인 그 작동 방식을 사실 확인을 했었죠, 저번에. SV도 결국에는 어떤 시그마랑 결국에 A가 어느 정도 유사한 정도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가 지금 시그마랑 결국에 오소고널 매트릭스로 이렇게 트랜스포즈된 B와 U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네, V1이 지금 이렇게 있었고 V2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 E1이 있을 거고 E2가 있겠죠. 단위 벡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V 트랜스포즈를 취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네, V 트랜스포즈는 1, 0, 0, 1을 V1과 V2에 대해서 취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V1은 이렇게, V2는 이렇게 1, 0, 0, 1.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V1과 V2를 이제 기저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V 인버스와도 같기 때문에 V1을 E1으로, V2를 E2로 간주하겠다는 것이죠. 변형을 역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V1과 V2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E1과 E2에 각각 대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시그마를 통해서 각각의 축을 스케일링을 해주면 시그마 1, E1이 되고 시그마 2, E2가 되죠. 제가 실수로 지난 시간에 이제 아이겐 디컴포지션의 기하학적인 분석을 해줄 때, 기하학적인 분석을 할 때 이런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여기를 V1, V2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 이미 여기서 역으로 연산을 취해서 V1과 V2를 각각 E1과 E2에 대응시켰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히 축을 스케일링하는 것으로 E1과 E2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다시 U라는 로테이션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테이션을 통해서 다시 시그마 1 U1과 시그마 2 U2를 통해 A를 복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A를 SVD로 분해한다는 것은 한 번 회전을 하고 그것을 단순 스케일링한 후에 다시 회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를 곱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변형이죠. 이것을 완전히 수직을 유지한 회전과 그리고 스케일링 그리고 다시 회전하는 것으로 다시 분해해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은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되게 재밌는 해석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SVD 그리고 저번 시간에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그래서 ED 이 두 개를 같이 봤었는데요. SVD는 일반적으로 어떤 매트릭스 A가 이제 n by n 매트릭스인 경우, 그죠? n by n 매트릭스인 경우, 그리고 아이겐 디컴포지션은 n by n인 경우죠. 그죠? n by n인 경우고, 그래서 UV가 이제 여기서는 오소고널 매트릭스였어요. 그죠? 오소 노멀 매트릭스. 그래서 그 길이가 1이고 서로 트랜스포즈를 취해서 자기 자신한테 취해주면 단위 행렬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아주 옛날 시간에 이제 로테이션을 이룬다라는 걸 그때 이야기했었는데 오소 노멀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항상 로테이션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달리 이 V는 아이겐 디컴포지션에서의 이 V는 사실은 반드시 로테이션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오소고널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네. 또 다른 공통점으로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시그마는 항상 리얼이고 논네거티브한데 시그마는 그럴 이유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SVD가 일반적으로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은 되어지나 서로 사용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공통점을 먼저 보면은 결국에 세 가지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A는 각각의 과정을 결국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는 건데 먼저 도메인, 정의역의 베이시스를 바꾸는 것입니다. 특히 SVD 같은 경우는 이제 로테이션만 취해주는 것이죠. 수직성, 직교성을 유지한 채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시그마나 람다를 바탕으로 새로운 베이시스를 스케일링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시그마 1을 곱해주고 E1에 시그마 2를 E2에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람다 1을 E1에 곱해주고 람다 2를 E2에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에서 코도메인으로 매핑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까지는 전부 도메인의 영역이죠. 여기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2차원인 것으로 이제 보이고 여기서는 코도메인이기 때문에 이제 3차원이 되죠. 이 같은 경우는 A가 이제 3/2인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코도메인의 베이시스를 체인지 해주고 SVD 같은 경우는 직교성을 유지한 로테이션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A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면서 U 시그마 VT로 표현되는 SVD를 기하학적으로 한번 자세히 이해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사실은 이 A 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뭐냐라고 하면 이제 인버스인데 이제 수도 인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 인버스라고 하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n by n 매트릭스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인버스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A에 B가 I고 그게 BA가 I인 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A 자체가 n by n이기 때문에 B는 적어도 n by 뭐식이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더블 사이드가 가능하려면 A가 n by n이기 때문에 얘도 뭐식이 by m이어야 되는데 n by m이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n by m이면 이쪽은 n by m이 되고 이쪽은
n by n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사이즈가 맞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를 분해하고 나면 각각의 이제 상황을 고려해서 m과 n을 고려한 인버스를 취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A를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표현하면 이 U와 V는 오소고널하고 시그마는 다이아고널 텀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들을 단순히 인버스 취해주는 건 쉽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시면 결국에는 인버스를 취해주는 게 이게 됩니다. 이게 된다는 걸 사실 확인하는 이유는 직접 대입을 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A 수도를 A 왼쪽에 곱해주면 V 시그마 인버스 U 트랜스포즈를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곱하게 되고 그럼 각각이 차례차례 I로 되면서 IN을 출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AA 트랜스포즈는 그대로 트랜스포즈 AA 수도는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단위 행렬로 계산이 되면서 간단한 단위 행렬이 됩니다. 비록 AA 트랜스포즈 A 다시 A 수도 A가 AA 수도와는 결과가 다르죠. 왜냐면 단위 행렬의 그 사이즈가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SVD를 통한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통한 이 수도 A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수도 A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예시를 한번 갖고 와 보았어요. 그래서 이 예시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데이터 분석일까? 간단한 데이터를 조금 표현해 보는 것이죠. 구조를 찾아보는 것인데요. 영화 평점과 관련된 예시입니다. 저와 제 친구 윤호 규현이가 4개의 영화를 보고 각각 평점을 1에서 5점 사이에 하나의 자연수로 주었다고 합시다. 저 같은 경우는 M1 영화와 M2 영화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5점을 주었고 윤호도 저와 취향이 비슷한지 4점과 5점을 주었네요. 이와 반면에 규현이는 저랑 윤호가 좋아하는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봐요. 오히려 저와 윤호가 거의 평점을 주지 않은 영화에 5점이나 4점씩이나 되는 이 평점을 주게 됐네요. 일단 보시면 이 피벗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이걸 빼면은 여기 사라지면서 여기에 1 남으면서 하나 나오고 얘네들은 어떻게든 못 없애죠. 네, 그래서 피벗이 대충 3개 정도 된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 랭크가 3인 걸 바로 확인하고 난다면 우리는 이걸 바로 한번 SVD를 통해서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분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U는 지금 4x4 사이즈가 되고 시그마는 4x3가 되고 V는 3x3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시그마의 경우 4x3이기 때문에 밑에 0, 0, 0으로 제로 패딩이 하나 되어 있고 이 시그마 1에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라는 랭크 3의 다이어고널로 채워질 것입니다. 네, 이때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합니다. SVD를 하기 전에 어떤 가정을 할 거냐면 먼저 저와 윤호, 규현이의 M1에서 M4에 대한 그러니까 M4 4가지 영화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가 방식에는 어떤 실수도 없는 거예요. 뭐 잘못 체크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나 없겠죠. 그리고 임의의 관객의 특정 영화에 대한 선호도와 임의의 영화 평점은 SVD한 결과의 컬럼 벡터들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 SVD를 한다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A, V는 U, 시그마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에 여기에 무언가 벡터를 곱해줄 텐데 이제 3by 이게 4by 3이기 때문에 3by 1이라는 뭐 벡터를 곱해주겠죠. 이때 이 영화를 곱해주면 그것이 정확히
시그마 i에 ui가 나온다는 것인데, 네, i는 이제 1부터 실제로는 r까지 유의미한 것이고, 이때 이 vi라는 게 결국에 뭐가 곱해지는 걸까요? 예를 들어 이 매트릭스에 오른쪽에 3/1인 1, 0, 0이 곱해진다면 무슨 뜻이죠? 1, 0, 0이 곱해진다면 이 첫 번째 칼럼에 대해서는 1을 곱하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컬럼에서는 0을 곱하여 더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기 때문에 1, 0, 0은 정확히 도연이를 의미합니다. 저를 의미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0, 1, 0은 무엇을 의미하죠? 윤호를 의미할 거예요. 왜냐면 이 칼럼에 0을 곱하고 이 칼럼에 1을 곱하고 이 칼럼에 0을 곱해서 더한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0, 0, 1은 규현이가 이제 좋아하는 이 영화의 평점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무슨 뜻이냐면 임의의 뭐 2, 1, 0이라는 뭐 이런 벡터는 저의 성향을 이만큼 갖고 있고 윤호의 성향을 1만큼 갖고 있으며 규현이의 성향을 0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임의의 관객의 특정 영화에 대한 선호도는 결국에 이 도연이와 윤호와 규현이의 취향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다고 했을 때 SVD를 통하면 이것들이 결국에 뭘로 바뀌죠? SVAD에서 나온 V1, V2, V3라는 오소고날 이 셋들이 길이가 1이고 각각 수직인 이 세 개의 벡터가 등장을 해서 각자 이것을 이제 단위 벡터로 바꿔놓죠.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하면서 매핑을 해요. 그래서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바꾸죠. 그리고 각각의 축에 대한 스케일링을 진행합니다. 어떻게? 이 E1에는 시그마 1을 곱해서 가장 크게 늘어나고 그 다음으로 시그마 2를 곱해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시그마 3를 곱해서 늘어나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새로운 축 W라는 게 생길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로테이션하여 표현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이 도연이와 윤호와 규현이의 취향으로 표현되는 관객이 얼마나 각각의 영화 M1, M2, M3, M4를 좋아하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네. 결국에는 이 도연이와 윤호와 규현이가 갖고 있는 특성들, 각각의 차이나 뭐 독립적인 취향들을 V1, V2, V3로 분석을 하는 것이죠.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각각의 V1, V2, V3라는 소비자의 취향, 뭐 관객의 취향을 세 가지로 나눈 후 각각의 취향이 어떤 영화, 4개의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좋아하게 될 것인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V1의 같은 경우 시그마 1, E1이 돼서 얘가 가장 크게 들더라. 뭐 이 취향이 강하면 이 영화를 좋아하더라. 아니면 뭐 이 취향이 강하면 이 영화를 좋아하더라. 다시 이거를 회전시킴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결국에는 이 도연이, 윤호, 규현이의 취향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관객의 좋아하는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 정도는 시그마를 통해서 특정 취향을 추출해서 확인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V 트랜스포즈를 통해서 추출된 것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보면 먼저 V1 같은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굉장히 강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V1은 어떤 걸 반영하는 벡터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취향을 반영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A에다가 이 V1을 한번 취해보면 시그마 1의 U1이 나오겠죠. 네, 그럼 시그마 1의 U1이기 때문에 시그마 1의 9.64라는 가장 큰 평점에 곱이 되고 그것이 U1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이 0.67과 0.7이라는 이 두 구간이 두 엘러먼트가 절대값이 가장 크죠. 네. 지금 보시면 결국에
지금 이게 M1에 대한 점수고 M2에 대한 점수이기 때문에 그 절대값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이 AV1을 이 V1이라는 소비자의 취향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M1과 M2와 같은 영화에 높은 평점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V1은 M1, M2 매니아라고 이제 칭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M1, M2 매니아. 네, 그러면 비슷하게 그럼 V2를 한번 분석해 보면 V2에서 가장 크게 이제 나타내는 것은 0.98이라는 다른 이 두 개에 비해서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이 0.98이라는 이 부분일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이 A를 취함으로써 이 소비자의 취향은 어떤 영화를 선택하게 될 것일까요? 이 소비자의 취향은 바로 시그마 2와 U2를 그리고 U2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절대값이 큰 부분이 밑에 두 개. 그래서 AV2는 시그마 2, U2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V1과 V2는 각각 어떤 매니아층을 나타내냐? 여기서는 이 절대값이 큰 게 바로 M3와 M4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M3와 M4 매니아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보시면 이 윤호, 도현, 규현 이 세 명이 결국에는 사실은 이 사람은 결국에 두 명을 무엇으로 분류한 것이죠? V1의 취향을 갖고 있다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색깔을 다르게 칠했네요. 그래서 도현이와 윤호는 이 V1 매니아라 V1 취향이 같은 것이고 규현이 같은 경우는 M3, M4 영화를 좋아하는 V2 매니아층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주어진 데이터만으로 사람들의 취향을 서로 오소고널하게 분석을 해서 V1, V2, V3로 만든 후 각각의 V1, V2, V3라는 취향이 해당 영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말 강하게 평점을 줄 것이냐에 대한 것도 이 시그마에 담겨 있죠. 이후에 이제 회전을 함으로써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고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구조를 갖는지 제가 계산적인 부분에서 다 살펴보았고 이것에 대한 기하학적 해석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이겐 디컴포지션과 비교도 하고 공통점도 한번 분석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수도 인버스라는 것을 한번 공부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주어진 데이터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정보를 압축해서 뽑아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